안녕하십니까. 암행어사 출두의 양지혜입니다. 상품의 질과 더불어 서비스 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에 따라 기업의 매출이 큰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직업 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쇼퍼란 말 그대로 수수께끼 손님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해당 기간의 서비스를 모니터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관 직원의 태도, 그리고 상품의 질, 청결도 등 전반적인 서비스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질적 조사 방법입니다. 저희 암행어사 출두에서는 직접 미스터리 쇼퍼가 되어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곳의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생생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 만족도 조사란 무엇인지, 우리나라 고객 만족도 조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어렵게 들리지만 예전부터 경영의 슬로건이었던 손님은 왕이다 또는 고객 제일주의의 발상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고객 니즈의 충족도가 높은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갖고 싶다고 욕망을 느끼고 실제로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해 본 결과 기대한 것만큼 또는 그 이상의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j.a. 굿만은 고객 만족이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그 결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하여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과 많은 기관들이 실행을 하고 있고,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업 측면이 아니라 고객 측면에서 고객이 기업을 평가한다는 고객 지향성 개념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 경영은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도입이 되어 이제는 고객 만족을 넘어선 고객 감동 경영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조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인 KCSI 조사입니다. 1992년 처음 시작하여 올해 23년째를 맞았습니다. 현재 100여 개 산업의 350여 개 기업을 고객 만족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각 기업의 노력이 매년 고객으로부터 직접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고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NCSI 조사이고요. 이 NCSI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를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평가한 만족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입니다. NCSI는 국내외에서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의 제품 서비스도 측정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 기업과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산업과 국가의 품질 경쟁력을 관리하는 데도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암행어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 활용하는 PCSI 조사입니다. 이 PCSI 조사는 공공부문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현장 실천형 모델로 정착이 되었고 한국의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평가 모델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의 체계적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획예산처가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고객 만족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기업, 중정부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자체의 품질을 나타내는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입니다. 이 서비스 상품 품질 요인은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편익성입니다. 편익성은 해당 기관의 서비스 상품 자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 및 가치의 정도와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은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능력의 보유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체계의 전문성, 필요 기술의 보유 수준, 업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정도 등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입니다. 혁신성은 고객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프로그램의 기획 정도를 나타내며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창의적 프로그램의 기획, 그리고 업무 혁신을 위한 개선 활동 등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서비스 전달 품질 요인입니다.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 제공 수단으로부터 느끼는 품질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3가지 구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응성입니다. 대응성은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 및 시스템 또는 절차의 수준을 의미하며 절차 또는 구비 서류의 적정성 및 간편성, 업무 처리의 신속성, 의사소통의 명확성 등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지원성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활동 및 서비스 사후 관리의 정도를 나타내고요. 정보 및 자료 제공의 접근 용이성, 안내물 등의 비치 여부, 최신 자료의 갱신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성입니다. 고객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서적 태도 및 행동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고객의 니즈에 대한 이해, 고객에 대한 친근감, 배려하는 정도, 친절한 태도, 그리고 정중하고 예의 바름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서비스 환경 품질 요인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설 및 환경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쾌적성인데요. 서비스 제공 환경과 시설의 쾌적하고 청결한 정도입니다. 환기, 온도, 소음, 청소 상태의 청결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편리성입니다. 서비스 제공 환경과 시설의 편리한 정도를 뜻하고요. 물적 시설의 이용 편리성, 이용하기에 편리한 입지, 안내 표지 구비 정도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미성입니다. 서비스 환경과 온라인, 오프라인 시설의 아름답고 단정한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공간 배치 및 구성의 적절성, 직원의 단정한 용모, 건물 시설의 아름다움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회 품질 요인입니다. 서비스의 공공 측면에서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품질 요인도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렴성, 업무 처리의 투명성, 도덕성 및 공정성의 정도를 뜻하고요. 업무 처리가 얼마나 투명하냐, 기관의 도덕성, 기관의 윤리적 행동 등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요인은 공익성입니다. 해당 기관의 본질적인 역할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국가 발전의 기여도, 사회 봉사 활동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성 요인은 사회 봉사입니다. 사회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사회 환원과 사회 봉사 활동의 정도를 나타내고요. 사회 봉사 활동의 정도, 소외계층 보호 노력, 이익의 사회 환원 노력 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실태에 대해서 돌아보고 왔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위해 특별히 이번 시간에도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 교수이며 한국항공경영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윤문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항공대학교 윤문길입니다. 지난 2번에 걸쳐서 인천공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텐데 오늘도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 시간에는 또 한 분의 교수님이 더 계셨는데, 예. 네, 아쉽게도 이번에 같이 하지 못했지만, 저희 윤문길 교수님과 함께 서비스에 대해서 낱낱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도 뭐 유럽 여행을 몇 번 가보긴 했지만, 사실 공항의 이런 실태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세히 둘러볼 겨를이 없이 그냥 금방금방 이게 빠져나가곤 했거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좀 세계적인 공항에서 어떤 곳이 좀 좋은 서비스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쁜 서비스가 있었던 게 기억에 남는 공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인천공항은 뭐 거의 세계적인 공항입니다. 어제 그죠 28일 날 네. 틀렸나? 아니요. 28일 날 네. 세계 공항 협의회가 네, 서울에서 네, 네, 네. 개최가 됐는데 오. 인천공항이 드디어 9년 연속으로 드디어.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이 되는 와, 그런 큰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역사적인 날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항에 가면 당연히 이렇게 서비스가 편리하고 시설이 좋은 데를 이용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마 그 해외여행을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외국에 가보시면 큰 공항일수록 서비스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이 배려가 상당히 좀 안 좋다라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가는 데들이 이제 유럽 그러면 그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이나 네. 그 영국의 그 히드로 공항 같은 경우는 물론 터미널도 상당히 낡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편이죠. 그에 비해서 이 동남아에 있는 그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라든지 뭐 시설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뭐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그 두바이 아시죠? 네.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이 운영하고 있는 네. 두바이 공항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볼거리 측면에서도 뭐 많은 귀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인천공항이 사실 외국에 어디에 내놔도 빠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거기에만 만족할 수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네.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개선할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네. 전 굉장히 또 어제 또 그런 기쁜 소식이 있으셨네요. 예, 네. 우리나라 항공업계에서는 큰 경사 중에 경사였죠. 네, 또 좀 자만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좀 죽이고 또 어느 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 이렇게 만들어가면 좀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시설 투자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제2 터미널 공사가 곧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 완성된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네. 인천공항은 계속해서 지금 계속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계적인 공항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수준이 얼만큼 만족도를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VCR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영상 보고 계시는데 환전소죠? 예, 환전하는 은행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들어와 있죠. 네. 많은 은행들이 들어와 있어서 또 고객들이 이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입국장 같은 경우에 1층에 보면 그 환전소에서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직접 그 우리나라 그 공항에 있는 은행에서 환전들을 많이 또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는 또 국내 공항에 이 체크인 카운터 같은데, 네. 예, 체크인 카운터인데 저건 아마 외항사 쪽인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체크인 카운터에서의 서비스 모습을 좀 담아내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이쪽 구역이면 여기가 아마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예, 체크인 D존이니까 카운터. 예. 네. 대한항공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저 체킹 카운터 같은 경우도 일반석 체킹 카운터하고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체킹 카운터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단체 같으면 단체 체킹 카운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또 부분에서 이렇게 청교 환경 미화 하시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띄긴 띄더라고요. 우리 공항 굉장히 깨끗하죠. 네. 바로바로 치워주시고 제가 한번 업고 나서 얼마 만에 치워지나라고 한번 해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아쉬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체킹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 입국할 때, 출국장 들어가는 출국할 때, 게이트. 아이디 체킹하는 모습이었고 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들에 대한 이런 배려나 자세에 대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저희 우리나라 특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저 출국장 들어가기 전에 보통 신원 확인을 한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서도 좀 친절하기도 하고 신속하고. 네. 근데 외국 공항 같은 경우는 저 단계에서도 상당히 좀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네. 많이들 기다리고 있죠. 사실 외국 항공사 그 비행기에서는 서비스가 굉장히 불쾌했을 때가 저는 몇 번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격하게 제 짐을 옮겨주신다던가 이게 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지 않은 모습을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외항사에 다니는데요. 그냥 자기 성격 그대로 하고 있다고. 너는 정말 국내 항공사에서는 정말 올 수 없는 애라고 제가 지적할 정도로. 그게 국제항공사들이 대체로 우리 공항뿐만이 아니고 항공사들이 국내 항공사들의 서비스들이 상당히 높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항공 객실 서비스는 가장 큰 서비스가 안전입니다. 네. 안전과 보안이 기본 업무고 나머지 승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는 이제 부가적인 건데 특히 이제 미주계 항공사들이 좀 그런 면들이 있어요. 본연의 업무는 우리는 보안과 안전이고 네. 고객에 대한 어떤 만족하는 것들은 부가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된다. 네. 나한테 주어진 그 업무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 친절함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은 그 배려를 하도록 회사 정책적으로 운영을 그쵸.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회사가 그렇게 움직이면 또 그 사원들은 또 이렇게 가잖아요. 네. 따라야 되죠. 네. 따라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연계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감정 노동자들이거든요. 네. 기내 서비스 하는 그 승무원들이 네. 그런 분들에서도 아직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무료 충전하는 곳이네요. 네, 무료 충전을 해서 고객들이 조금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가 시설들이었고요. 네. 조금 화면에 보시면 네. 저기 하늘색 기계들이 몇 개 쪼르륵 놓여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네, 그게 네, 네. 이제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라고. 그쵸. 네. 네. 근데 국내는 저희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예. 아무래도 우리는 아직 문화가 네.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더 원하지 네. 기계하고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쵸. 네. 또 공항에 가면 또 서비스를 또 받아야 된다는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받고 싶은 마음에 네. 예, 그런 면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웃으면서 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아마 그 기본적인 서비스 교육은 국내 항공사들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주어진 그때 환경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평가 이런 면에서 보면 친절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우리가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너무 항공사들만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안 좋은 점도 네, 있죠. 뭐 이용하다 보면 많죠. 그렇죠. 근데 너무 또 과한 서비스가 조금 안타까웠을 때가 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여행을 하시다가 그 승무원이 이렇게 커피를 쏟았는데 너무 죄송해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에 괜히 저희 아버지가 괜히 괜찮은데 딸 같은 마음에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너무 과한 친절에 또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내에서 그런 실수가 나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그 서비스 리커버리 차원에서 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서비스 실패가 생겼을 때는 뭐 대부분의 항공사도 이렇게 열심히 극복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굉장히 이렇게 고객님 중에서도 고객 그 진상을 부린다고 할까요? 또 예. 그런 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손님들도 있더라고요.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 특히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고 이런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같고요. 네. 그 우리 뭐 많이 아시다시피 뭐 라면 상무라든지 뭐 여러 맞아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어떻게 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아무리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뭐 같은 사람으로서 그럼요. 좀 배려를 하면서 서비스를 요구를 하면 괜찮은데 일방적인 서비스를 자꾸 요구하다 보면 그렇죠. 예, 사실 이게 또 감정 노동이잖아요. 감정 노동. 네, 이게 자기의 그 감정을 죽이고 그 고객들을 위해서 웃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직업인데 그래도 이런 감정 노동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대우를 받는 곳이 또 항공사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 네네네.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외부에서 보기에. 네, 외부에서 네. 보실 때는 굉장히 좀 화려하고 네네. 이게 뭐 주로 외국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또 해외를 자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많이 선망들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 자체로 보면 업무에 대한 이 과로도나 이런 네. 것들은 상당히 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노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말 못하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담아둬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 네. 여기는요, 이 컴퓨터를 할 수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카페예요. 사실 이게 프랜차이즈 카페인데 공항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이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그 카페였어요. 세계 공항을 가보시면 뭐 부분적으로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를 잠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항들이 일부는 있어요. 네, 근데 네, 우리나라처럼 그 인천공항이 됐건 지금 김포공항이 됐건 인터넷을 그 무료로 쓸 수 있다라는 거는 거의 외국인이 보면 환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환승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제3국으로 갈 때 네. 가장 만족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무료 인터넷을 아. 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게 네. 그런 데서도 이제 나타나는 거죠. 맞아요. 다른 외국 항공사에 가서는 이게 카드를 사서, 네, 예. 인터넷 카드를 사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거의 인터넷에 대해서는 무료로 우리가 제공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1층 입국장이고요. 시간이 상당히 좀 한가한 시간대인 것 같아요. 네, 평일에 한가한 시간대에 가서 사실 이곳저곳 살피는데 이게 그 많이 들어올 때는 네. 공항이 그 인천공항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번잡합니다. 지금처럼 지금은 다행히 많이 한가한 시간대라서. 네, 또 리무진을 사용할 수 있고 예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굉장히 좀 비싸더라고요. 대중교통 요금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싼 편인데 네. 국내에 있는 다른 대중교통에 비하면 음. 리무진 서비스 요금이 좀
비싸다고 느껴지죠. 네. 시내 가는데 꽤 네. 들어가고. 사실 뭐 1시간 넘게 가다 보니까 네, 뭐 그 정도 가격은 일리는 있지만 사실 지하철을 이용하면 또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리무진의 값을 보고 콜밴이나 뭐 리무진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인천공항에 운영하고 있는 리무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일반 버스들이 운영하는 리무진이 있고 대한항공하고 그 인천 그러니까 공항버스 리무진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 이제 아시아나가 운영을 하다가 네네.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좀 상당히 고가고요. 일반 버스들이 이제 리무진형 버스로 운영하는 것들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저렴하죠. 네. 그렇지만 대체로 다른 지하철이나 공항철도에 비해서는 좀 고가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인천공항까지 시간 들이고 가는데 네. 그런 부분은 뭐 좀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김포공항을 이용을 안 하고 인천까지 인천공항 갔는데 허브화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네. 여러 가지 기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됐든 인천공항이 됐든 사업자가 됐든 국민들한테 어떤 기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거죠. 네. 공항버스에서는 또 전국으로 각지로 갈 수 있는 네, 버스가 또 운영이 되고 있었고 사실 뭐 서울은 가깝다고 하지만 지방 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심을 왔다가 또 가는 부분도 힘들 텐데 바로 인천에서 또 외부로 갈 수 있는 버스가 또 마련이 돼 있어서 그건 쉽게 이동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네. 서울뿐만이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수단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어떤 소도시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네.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접근 교통 수단이 아주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는 게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대중교통 요금은 뭐 세계적으로도 좀 저렴하지 않은가. 택시값은 올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네. 해외보다는 좀 저렴하긴 그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소득하고 뭐 다시 또 상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비싸질 때까지는 됐구나. 네. 이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빨리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오를 때마다 헉헉 놀라는 게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직통열차 같은 경우는 서울역까지 한 45분 정도면 가거든요. 네. 근데 저게 원래 요금으로 책정됐던 거는 저거보다 지금 8,000원으로 잠깐 보셨을 텐데 네네네네. 한 2배 정도 요금으로 기본적으로는 책정이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뭐 얘기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아직까지는 그 운임을 인하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름 국회에서 신경을 써주셨네요. 인천공항이 우리나라 허브공항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사실 그렇게 못했죠. 네. 그런데 그거에 부합되게 뭐 적절한 대국민 서비스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으로 형성되고 그게 이제 국정감사에서 질의도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운임이나 효과도 좀 나타나는 것 같고. 근데 물론 이제 저게 공항철도가 사업자다 보니까 네. 저거를 어느 정도까지 지속할 수 있는가는 좀 의문이 될 수 있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주면 네. 저 운임으로 계속 갈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네. 뭐 거기도 요금 인상하겠다는 안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전화기가 또 오랜만에 봤습니다. 거의 요즘 찾아보기 어려운 네. 그 공중전화기인데 필요하거든요, 또. 특히 외국인들이 그쵸. 들어와서는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 기차역 같은 경우에는 이 군인들을 위해서 예. 좀 많이 설치를 해놓은 것 같고 또 이 공항에서는 또 외국인 갑자기 또뭐 로밍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들어오는 그 외래객들이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뿐만이 아니고 제3국 아직 저개발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아직
이동 전화나 이런 그쵸. 로밍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당연합니다. 없거든요. 네. 여기는 마련되어 있는 문화 공간이 있더라고요. 또 동전을 또 할 수 있는 또 곳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동전을 던졌습니다. 한번 쓸어 와볼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런 것들이 하나로 문화로 자리 잡음을 하면 그거 네. 자체가 또 저기를 꼭 방문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통해서 네. 인천공항의 입국장을 빠져나와서 저런 공간에서 좀 체류를 하면서 그것도 즐거움을 느낀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역할에서 그런 측면에서 공항이 이제 그런 역할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세월호 참사로 이제 임시 중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저 공간에서 그 공연도 좀 많이 하고요. 네. 뭐 전시회도 있고 네. 좀 문화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사실 뭐 비행 그 출국 시간이 뭐 20분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예. 네, 그 시간이지만은 사실 2시간 전부터 와 있고 뭐 보통 그렇죠. 그쵸. 예. 네, 또 이제 가는 경우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좀 이런 문화적인 공간이 좀 많이 좀 설치가 돼 있어서 좀 지루함 없이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저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저런 공간들이 많아지면 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대해서 더 많은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여기는 1층 입국장에 있던 수유실이었어요. 네, 수유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체킹을 해봤습니다. 뭐가 잘 나오는지. 이건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저건 나오지 그런 거는 않았습니다. 바로바로 저 컴플레인을 해서 네. 저 개선이 되도록 보완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공간들이 많이 이용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관리를 잘 하느냐를 제가 좀 많이 보는데 좀 다른 뭐 공공기관에서도 수유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게 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공간이 사실 없더라고요. 좀 먼지가 쌓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 수유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쓴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급할 쓰는 때, 데거든요. 네. 근데 그 쓰는 사람이 없다고 저렇게 되면 운영이 되면 안 되죠. 언제라도 급한 사람이 썼을 때 네. 항상 깨끗하게. 깨끗하게 쓸 수 네. 있도록 좀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나름 여기도 깨끗한 편이긴 했는데 조금 이렇게 먼지가 쌓인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이렇게 체킹은 하신 모습이더라고요. 네, 시간대별로. 체킹을 예. 하도록 아마 그 매뉴얼에는 돼 있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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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네. 따라 하긴 하는데 음. 뭐 이제 하다 보면 잠실은 좀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익스큐즈 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사용을 잘 안 해서 좀 켜야 켜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잘 구비가 되어 있는데 잘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게. 그래요? 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매 시간별로 이렇게 체킹을 하시는지. 거기 아마 어디 벽에 어디 보시면 아, 제가 찾았습니다. 여기 밑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시간대별로 뭐 체크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체킹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수유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일반인들은 잘 그 들어가 보기도 어렵고 네. 관심도 갖기 어려우니까 네. 대부분 간과하게 되죠. 그런데 저런 곳에 또 이렇게 고객 말고 이 직원분들이 또 쉬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그래요? 공공기관에 가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런 여기 것들은 좀 삼가해야 될 예, 일들이죠. 행동인들인데 뭐 이렇게 창고로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사용이 잘 안 되는 또 공간이기에 또 그런데 그건 좀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네. 독재 전화카드 KT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여기가 주로 입국장인가요? 네. 아, 입국장 쪽이면 저게 전화카드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아마 판매하려고 하는 것 그쵸. 같아요. 예. 다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었고 사실 근데 기차역 같은 경우에는 큰 스크린에 TV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좀 예. 많이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공항에서는 그런 모습이 입국장에 저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입국장에 그
양쪽 사이드에 아마 네. 조그맣게 있을 거예요. 네. 그 보통 40 몇 인치짜리 스크린 가지고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TV 보는 것보다는 도착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기다리다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무료하거든요. 그러면 저 앞면에 그 도착 안내판 옆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도 네. 사실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설치가 돼서 여러 사람들이 좀 무료함을 달랠 수도 있고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좀 무료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미국 군인들 밀리터리, 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밀리터리라고서 역시 저 미군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또 흑인이 계셔가지고 좀 움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도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가 30대 중반입니다. 처음에 네. 미국에 갔는데 처음에 이제 뉴욕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그 짐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네. 흑인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때 제가 굉장히 좀 겁을 먹었어요. 근데 그쵸. 그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뭐 세계적인 이런 그 뭐죠? 문화나 이런 문화나 걸 잘 이런 몰랐을 게 때니까. 모를 네. 때라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흑인들 중에서 굉장히 친절한 사람도 많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색깔만 갖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흑인에 대한 그런 이미지 자체가 좀 이렇게 막 온화하고 착한 이미지가 아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흑인 그 군인이 계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보디가드 이런 분들도 굉장히 흑인들이 많잖아요. 보면. 많죠. 네. 흑인들 중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흑인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네. 1층에 보시면 네. 그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항공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일리지 적립하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내가 다른데 항공 뭐 할 때 무료 항공권이라도 이용하려고 그래서 마일리지 적립 같은 것들이 누락됐거나 혹은 내가 수화물이 잘못 들어왔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각 항공사들 저 카운터들이 따로 있습니다. 1층에.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비행을 하다가 도착을 했는데 마일리지 적립을 못했다. 네. 그러면 바로 나오셔서 1층 입국장 네. 쪽에 오. 각 항공사들 카운터가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적립 안 된 마일리지 적립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별도로 여기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 할아버지 분께서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게 비행기가 도착하는지 이제 여쭙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또 눈에 띄었는데 또 어르신들은 참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예. 이게 전광판에 떠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도 잘 모르시고. 근데 이제 제일 어르신분들이라든지 공항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도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 출국장 게이트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A, B, C, D, E, F까지 있다 보니까 어디로 나오는지를 우선 잘 모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 1층에 들어보시면 그 비행 편별로 네. 도착하는 게이트가 어디 있다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황을 하시죠. 네. 더군다나 이게 동서로 길다 보니까 A 쪽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야 F야 그러면 또 F까지 한참 가셔야 되고 고생하실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런 경광판 옆에는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꼭 있어서 네. 이게 쉽게 물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네. 해주면 뭐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죠. 네. 근데 이 비용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그 화면으로 표시만 해놓고 네. 그거를 이제 사람이 그쵸. 나가서 이렇게 보안적으로 서비스 해주는 거는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적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원봉사자 네. 분들 이용하시는 것도 뭐 방법일 수 네. 있고. 대학생들이 또 자원봉사로 나온 모습을 봤거든요. 아, 근데 또 굉장히 또 친절하게 밝게.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잘 활용하면 네. 공학 서비스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1층 버스 타는데 흡연실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흡연실이 사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게 안에서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주변에 가도 이 담배 냄새나 이런 안 좋은 공기들이 그대로 전해져서 사실 좀 불쾌했거든요. 저는 이제 흡연자가 아니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야외에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가 흡연실이고 어디까지가 그건지에 대해서 어느 흡연 장소도 그럴 거예요, 사실. 네. 그렇죠. 그래도 국내 지금 공항 밖에 우리는 이제 전체 공항이 다 이제 금융구역이다 보니까 네. 공항 밖에 흡연실을 설치를 해놨는데 그 흡연실이 일단 좀 작고요. 네. 작고 그다음에 흡연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제 그 안에서 피기보다는 밖에서 피는 걸 더 선호를 원하시고. 네.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면 때문에 꼭 흡연실이 아니고 밖에서 피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리고 저 흡연실이라고는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기를 통해서 밖으로 그 연기를 보내는데 그거를 별도로 빼줘야 되는데 네. 그냥 밖으로 빼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비흡연자들이 그쵸. 담배 연기를 같이 마시게 되는 그런 영향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또 길 가다가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셔가지고 또 제가 또 안내도 해드리고. 여기도 또 다른 공간의 흡연실이고요. 좀 밖에 외관도 좀 쓰레기가 있고 이래서 지저분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버스 터미널 버스들 아마 들어오는 데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한 측면도 좀 있고, 그러니까 공항 안에는 청소도 많이 하고 주기적으로 많이 관리를 하는데 이 공항 밖에 쪽은 아마 청소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인천공항이 좀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네.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나갈 때 이미지가 또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서든 네. 또 시민들이 느끼는, 고객들이 느끼는 부분은 어디서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공항 전체를 다 네. 인천공항으로 보는 거지 여기까지 인천공항이고 여기는 아니다가 아니거든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자가용 주차장까지 전 구역에 대한 어떤 뭐 쾌락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인천공항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무인 발권기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 역시 무인 발권기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네. 줄을 서서 다 이렇게 직접 티켓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버스 카드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무인 발권기를 안 쓰고 바로 탑승을 하면서 버스 카드를 바로 그냥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일본에 가게 되면 네. 일본의 보통 공항에 그 시외곽으로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버스들이 있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무인 발권기를 이용을 하죠. 그 무인 발권기를 하면 이용하는 표가 네. 정말 우리 7, 80년대 쓰던 기차표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그런 향수 같은 것도 사실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데 비해서 국내는 무인 발권보다는 그냥 버스 카드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런 뭐랄까, 교통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발전은 우리나라 따라갈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네. 했죠. 많이 발전을 했는데 아마 거기 기다리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뭐 차를 먼저 타려고 우왕좌왕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질서나 이런 문화도 사실 많이 선진화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시민 의식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발전하는 것보다 네. 시민들이 그
맞게끔 또 시민 의식이 잘 발휘가 돼야 선진국인 것 같아요. 네. 뭐 아직 우리가 뭐 더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네. 뭐 우리 국민소득 향상 못지않게 시민 의식도 많이 발전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또 서울이나 지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시더라고요. 저렇게 버스에 이게 짐을 실어주시는 분이 또 따로 있고. 그 전에는 저런 서비스들을 다 이제 손님이 직접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회사별로 네. 사람들이 있어서 네. 그거를 다 보조를 해주니까 훨씬 더 편리하죠. 한 기사분은 또 서서 고객들 다 이렇게 맞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세월호 큰 사고도 있었지만 네. 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대중교통 특히 공항과 관련되는 그 기사분들이 네. 다 제복을 착용을 하고 계세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대부분 많은 그 리무진 버스들이 제복을 입고 계신데 네. 그러면서 탈 때부터 마지막 차가 출발할 때까지 밖에서 손님들 한 분 한 분 다 모시고 네. 이러는 것들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야지 이제 좀 갖춰져야지 자신도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죠. 예, 또 끝까지 또 고객들을 모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버스 티켓팅 하시는 모습이고요. 인천공항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네.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인천공항이 설계된 때는 네. 24시간 운영공항으로 설계가 됐어요. 네. 국제관공사들은 대부분 이제 국내에 이제 최종 목적지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24시가 되기 이전에 도착을 하고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귀가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데 외항사들 같은 경우는 0시 이후에 도착하는 항공편도 꽤 됩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좀 부족해요. 일부 심야 교통편을 운영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서울 시내로 가는 일부 교통편이고 지방이나 이런 데는 좀 많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24시간 운영공항이 아니면 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가 있는데 24시간 운영한다고 그러면 심야 도착하는 고객들 이용 편의를 위한 이런 노력이 물론 그게 인천공항이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네. 인천공항이 좀 주관이 돼서 뭐 사업자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이 늦은 시간에 도착하더라도 좀 편리하고 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네. 여기는 실내 흡연실이었고요. 네. 실내 흡연실은 그래도 나름 제가 앞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냄새는 뭐 거의 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실내 네. 같은 경우는 아마 덕트 시스템으로 따로 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조 시스템으로 해서 따로 빼기 때문에 네. 그런데 실내 같은 경우는 그 덕트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그냥 외부로 나가다 보니까 네. 그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담배 네. 냄새들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른 고객들한테는 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굉장히 많은 흡연인이 또 있잖아요. 저희 인구 그렇죠. 네. OECD에서 1위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연 정책이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금연 정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이 흡연권도 좀 보장해달라 이런 주장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또 흡연 인구가 많은데 비해서 어떻게 보면 금연 정책이 너무 강력하게 되다 보니까 네. 비흡연자는 좋은데 네.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또 그분들의 목소리도 네,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층의 입국장의 모습이고 좀 여유롭죠. 더 3층보다는 또 지금이 한가한 시간대라서 그럴 거예요. 네. 저기
혹시라도 뭐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가 도착한다 그러면 난리도 뭐 아니겠습니까? 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한참 혼잡한 시간대는 상당히 번잡합니다. 네. 도착 자체도요. 복잡할 때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다행히 출국장에 비해서 입국장 같은 경우는 네. 도착하고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가 도착하면 바로 바로 빠져나가니까 예. 그나마 이렇게 혼잡도가 출국장에 비해서는 좀 덜한데 네. 그래도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대는 좀 많이 번잡하죠. 네.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한가한 시간대 이렇게 보면 공간이 많이 빈다라는 느낌이 들고 저 공간을 뭔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활용할 수 활성화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이 네. 없을까 이렇게 생각들이 드는데 네. 사실은 또 몰릴 때는 저 공간도 굉장히 번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시차제로 무슨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사람이 없을 때, 네. 네,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성한다면 더 좋겠네요. 네. 그치, 여기는. 여기는 지하로 내려가는. 네, 제가 이제 그 공항 철도를 이용해서 네, 다시 귀가를 하려고 예,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저번 시간에 보셨듯이 뭐 푸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네. 그 지하가 조금은 저렴하지 않나요? 4층보다? 그쵸, 훨씬 저렴하죠. 그죠? 네. 그래도 뭐 싸다는 느낌은 안 들었지만 네, 저렴하게 4층에 굉장히 고가의 음식보다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그래도 내고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인천공항의 아쉬운 점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같이 얘기가 됐지만 네. 대체적으로 저 편의시설 이용하는데 네, 이 말씀, 네. 이용 요금 자체가 네. 좀 비싸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좀 인하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인천공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은가. 네. 그러니까 인천공항까지 가고 인천공항 허브화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했는데 네.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음식값은 네. 좀 저렴하게 네. 시내보다는 저렴하게 하면서 네. 고객들이 좀 편리하면서도 참 좋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네, 여러분과 함께 VCR을 통해서 같이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또 세 번째 영상 보셨는데요. 또 어떤 점이 또 눈에 보이셨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공항은 뭐 서비스 측면이나 시설 측면에서는 아주 뭐 나무랄 데 없이 좋은데 이제 아쉽다고 그러면 실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곽에 그러니까 공항 버스 이용하는 데라든지 이런 네. 데 어떤 청결도라든지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그 흡연 시설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여유 공간들이 네. 그러니까 아주 번잡하지 않은 시간대 여유 공간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차제 이벤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면 이용하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만족도 좀 많이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인천공항에 대한 서비스는 높게 평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사실 이렇게 인천공항도 서비스가 뭐 많이 이렇게 되지만 특히 인천공항은 뭐 국제적인 공항이고 또 이제 9년 연속으로 그렇죠. 네, 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이렇게 1위로 지켜나가는 모습들에서 국민들도 신뢰하고 믿음이 가는데요. 조금만 더 이렇게 고객들을 생각하는 이렇게 시설로 바뀐다면 더욱더 사랑받는 국제공항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저희 인천공항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체크인을 하고 출국 수속을 받고 공항 그 보세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네. 그 부분이 실제는 공항의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3번에 걸쳐서 공항의 반쪽을 본 거니까 네. 나머지 반쪽도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네.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티켓을 끊어야겠습니다. 네. 한번 해외를 다녀와 보시죠. 네, 제가 한번 손 번쩍 들어서 대표님만 허락하신다면 뭐 어디든 갔다 오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적극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번에 걸쳐서 국제공항 편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암행어사 출두는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의 서비스 실태를 낱낱이 파악해 고객 만족도 개선을 위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자리해 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암행어사 출두였습니다.